그러니까 블로그 계정을 사와서 광고하는 게 불법이냐 합법이냐, 매크로를 이용하는 행위가 불법이냐 합법이냐.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블로그를 이용해서 광고나 마케팅 행위를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일단 매크로를 이용한 블로그 광고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블로그라는 게 네. 모든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특히 네이버라는 검색 포털이 차지하는 그 위상이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구글도 네이버를 못 이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니까. 그렇죠. 네이버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음식점 후기, 뭐 물건 사용 후기 정말 많이 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광고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흔히 말하는 점수가 높은 블로그에다가 우리 사업장을 홍보하는 글을 올리고 싶은 거죠. 이제 흔히들 블로그 지수가 높은 그렇죠. 그런 블로그를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홍보를 그렇죠. 하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네.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블로그 지수가 높은 블로그를 구입해오는 방법이 있을 거고, 네. 그런 블로그들은 너무 비싸고 네. 무엇보다 되게 한정적이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가 블로그 지수를 높여보자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네. 내가 블로그를 만들었는데 네. 실제 이용자들이 들어와서 그 블로그에 머물고 글을 쓰고 댓글을 달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모습이겠지만 그렇게 해서 블로그 지수를 높이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리죠. 네. 그렇죠? 그리고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도 과연 양질의 블로그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없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매크로라는 걸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 이용자는 이용하지 않는데 그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내가 만들어 놓은 블로그에 가상의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머물고 댓글도 달고 서로 이웃도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블로그 지수를 높일 수 있는 행위들을 자동적으로 하는 거죠. 자, 두 가지를 먼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하나는 지수를 올리고 싶은 블로그가 있어요. 네. 그러려면 여러 개의 블로그 계정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블로그 계정을 사와가지고 블로그 지수를 높이는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블로그 계정을 사와서 광고하는 게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게 첫 번째 쟁점이 될 네. 거고요. 두 번째로는 매크로를 이용하는 행위가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부터 한번 좀 살펴보면 블로그 계정을 사와가지고서는 네. 광고에 이용하는 행위가 불법이냐 네. 어떻게 보면 좀 불법일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다른 사람 거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한편 또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이 쓰라고 동의를 했다라는 가정하에 그런 그렇죠. 경우에는 또 동의를 얻어서 사용하는 거니까 네. 또 좀 문제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그게 문제가 되는 거는 정보통신망법이라는 곳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김은찬 변호사님의 블로그 계정을 사와가지고 네. 제가 김은찬 변호사님의 계정으로 블로그에 들어가서 거기서 막 글을 달고 지수를 높이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네이버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첫 번째, 접근 권한 없이 접근한 거야. 이 네이버라는 정보통신망에 네이버는 이렇게 보고 고소를 하겠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접근 권한이 정말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정말 침입이냐, 이렇게 두 가지 단계로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두 가지 쟁점이 나오네요. 접근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를 일단 한번 판단을 해야 되고 네. 침입인가 뭐 그렇죠. 아닌가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접근 권한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김은찬 변호사 계정이 불법 계정도 아니고 네이버 너네도 그 김은찬 변호사 계정이 네이버에서 활동하는 거 허용해 줬잖아. 나는 김은찬 변호사한테 그 계정 이용권을 정식으로 대가를 주고 구매를 해서 이용을 하는 거다. 그게 무슨 잘못이냐? 나한테는 권한이 있다. 이용할 권한이. 이용한 권한을 내가 받았다. 그렇죠. 반대로 네이버는 이렇게 반박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 계정의 사용자가 김은찬인 줄 알았어. 김은찬이 사용한다라는 전제하에 허락을 해주는 거지. 만약에 용성호가 사용하는 줄 알았으면 우리는 그거 허락 안 해주지. 라는 얘기 반박을 할 수 있겠죠. 변호사님은 둘 중에 누구의 말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으신가요? 로그인이라는 절차가 사실 네. 접근 권한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지만 로그인이라는 그 행위가 이제 일어나는 걸 보면 아이디를 쓰고 비밀번호를 쓰고 입력을 하게 되잖아요. 네. 네이버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제 인식하고 있는 사람한테 나는 요거 로그인을 액세스를 허용해주겠어 네. 라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뭐 2차 인증까지 하는 경우도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일단 이런 보안을 통과를 한 사람들에게는 나는 로그인을 해주겠어 네. 라고 일단은 해놓았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그 권한 자체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뭐 해킹이라든가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한 것이 네. 아니라면 접근 권한 자체는 있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대법원도 약간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접근 권한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이용자, 그러니까 김운찬 변호사, 원래 계정 주인, 이용자의 의도에 따라 이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접근 권한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 광고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다른 분의 계정을 이제 구매를 해와서 광고를 하다가 만약에 적발이 됐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나는 계정 명의자로부터 그 계정을 마케팅을 위한 블로그 게시글 목적으로 사용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동의를 받고 실제로 대가를 주고 구매해왔다. 그러니까 그 이용자의 의도에 따라서 원래 계좌주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접근 권한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